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케라틴 스무딩 트리트먼트. 한국에서 이제 신데렐라 매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부분 프로세싱 하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드 미용 가입 제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가입 구매 필요하시면은 디자인드 미용가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케라틴 스무딩 트리트먼트 이제 들어갈 건데, 보통 이제 케라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샴푸, 머리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요. 지금 이 정도 웨이브 곱슬에서는 뭐 일반적인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케라틴 매직으로 펴집니다. 케라틴 매직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라질에서 처음 만들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발 자체를 강산성화 시켜서 머리를 펴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큐티클을 열기 위해서 샴푸 작업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샴푸 작업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제 간촉물질 좀 집어넣기 위해서 트리트먼트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틴 온액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싱을 하는 그 네 단계의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합니다. 저희가 기본 이제 저희만의 방법으로 해서 약간 좀 다르게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틴 매직 같은 경우는 이미 탈색이 된 모발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데,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케라틴 하고 나서 퍼머가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쓰는 제품도 제가 한 7회사 정도 써봤는데 크게 문제없이 잘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제품, 한 제품 빼놓고는 크게 문제없이 파마가 잘 걸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싱 작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이제 들어가고, 케라틴 매직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이제 탈색된 모발을 안전하게 손상이 제로로 만드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또 과연화가 없다는 거, 모발에 케미컬이 아니기 때문에 발라서 과연해서 모발이 녹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시술이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스태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색 모발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매직 스트레이트로 잡히지 않는 이 잘 자란 머리 있잖아요. 새끼 머리들, 베이비 헤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매직 스트레이트는 사실은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케라틴만 단독으로, 케라틴 매직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직 스트레이트로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덧입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직 스트레이트로 1차적으로 곱슬기가 심한 머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케라틴을 한번 하게 되면, 완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잘 안 걸리거든요. 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이 뭐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시술하는데 좀 참고하시라고 해서 드렸고, 이제 전체적인 시술 들어가고,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샴푸 들어갈 겁니다. 샴푸 같은 경우는 샴푸대에서 2번 작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샴푸를 묻혀서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헹구듯이 헹궈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샴푸를 바른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하는데, 모발이 건강모 상태가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해줄 거예요. 열 처리. 이렇게 핀셋을 처리하고 캡을 씌우고, 그다음에 열 처리를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샴푸 작업인데요. 샴푸 같은 경우는 강알칼리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 샴푸 같은 경우는 pH가 4.5인 약산성 샴푸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지금은 케라틴을 모발 안쪽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 모발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알칼리 샴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알칼리 샴푸는 보통 뭐 아무 회사나 상관없고요. 강알칼리 샴푸 따로 케라틴 샴푸라고 해서 나오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알칼리 샴푸냐고 물어봐서 하시되 2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반 샴푸처럼 사용하셔서 머리 전체 헹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지금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거품을 많이 냈고, 거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기존 사용량보다 조금 더 샴푸를 더 한 2~3배 정도 많이 사용해서
모발 상태에 이렇게 발라놓고 10분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모발이 굉장히 강모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스티머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밖으로 잠시 나가셔서 씻을 때 앉으셔서 이제 핀셋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비닐캡을 씌우시고 열처리 10분 정도 해주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모발의 큐티클이 확실히 빨리 열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그대로 샴푸를 이런 식으로 그대로 묻혀서 비닐캡을 씌우고 그 다음에 열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모 같은 경우 큐티클을 많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열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모발 만져보시게 되면 다 되게 되면 이제 여기 국수 면발이 뿌른 것처럼 만져보면 뿌렸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비닐캡 씌울 때는 항상 목덜미 부분에 이런 식으로 휴지 물을 흘러내릴 때 손님 등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에 이마에다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처리 한 10분 정도 작업을 하고 원래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샴푸를 바르고 10분에서 15분 방치하는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큐티클의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큐티클을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 꼭 만져봐서 확인하시고 최대한 이렇게 잘 큐티클이 모발이 팽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처리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면 단단한 모발도 웬만한 거 다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에 있는 샴푸를 다 헹궈냈고요. 헹궈냈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카락이 퉁퉁 불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라틴 바르기 전에 모발 자체가 지금 많이 손상도 돼 있고 이래서 이제 샴푸하고 나셔서 이제 트리트먼트 바르시고 지금 스팀 한 10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리트먼트를 다른 업체에서는 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트리트먼트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간촉 물질이 없다 보면 케라틴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좀 튼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빈 껍데기에 케라틴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많이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샴푸 작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이제 트리트먼트 같은 거 PPT 계열 바르시면 좋거든요. PPT 계열을 바르고 10분 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스티머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라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라파 사장님 협찬도 환영합니다. 많은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틴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샴푸를 하고 나와서 트리트먼트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 이제 케라틴 도포를 할 겁니다. 케라틴 도포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그 정도 머리게 되면 한 60g 정도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한 40g 먼저 정도 탔고요. 부족하게 되면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시기 좋거든요.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 넣게 되면 이제 물하고 막 섞이고 이래갖고 기존에 있는 이제 원액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도포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도포 하시는 게 일반 매직약 바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를 필요가 없어요. 케라틴 같은 경우는 많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꼬리 부분 한 1cm 떼고 그 부분에 한 번 정도 찍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한 번 정도 찍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번 정도 찍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2번 정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꼬리빗 있죠. 우리가 파마할 때 쓰는 꼬리빗. 이걸로 이렇게 빗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모발이 살짝 젖은 상태에서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꼬리빗에 아무것도 묻어나온 게 없을 정도만 되시면 약을 도포하시면 돼요. 약을 많이 바른다고 잘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도 엄청 많이 발랐는데 일반 매직약과 다르게 케라틴은 최소한의 약만 발라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긴 머리도 50에서 70g이면 충분히 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살짝만 덧방하고 그 다음에 해주시고 뿌리 부분하고 중간 정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은 보통 한 2에서 3cm 정도 잡으시면 돼요. 매직 할 때처럼 뭐 저기 할 필요가 없이 이 꼬리빗으로 계속 빗질하게 되면 안으로 다 스며들고 안 발리는 곳이 없이 다 전체적으로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섹션 한 2에서 3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발이 너무 마른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작업하실 때 약 자체가 스며들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모발이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네, 약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 바르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하나 발라요. 부분만 터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빗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빗질 꼼꼼하게 하시면은 다 스며들고 꼬리빗에서는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 상태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빗질 하시게 되면 이 정도 되게 되면 지금 묻어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묻어나와 있게 되면 이거는 바로 더 조금 더 한 번 더 빗질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이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위에 섹션 할 때 타시고 그 약 남아있는 그 자체에다 그대로 그냥 빗질 해주시면 돼요. 붙여서 빗질 해주시면 되고, 내가 추가적으로 약 한번 돋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돋보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약을 우리가 매직약처럼 많이 바른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 고려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 페라틴 원액 자체가 보통 뭐 싸게는 20만원 중반부터 비싸게는 뭐 한 4, 50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을 많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뭐 약을 아낀다고 덜 바를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정확한 정량을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정량을 바르시고, 이제 보통 일부 동영상의 유튜브들이 굉장히 양을 많이 바르더라고요. 예.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원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죠. 불필요하게 약을 발라서 버리니까 결국은 다 씻어내면 다 날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약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뿌리 바르고 끝에 바르고 해서 보통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70g 이상 넘지 않으니까 빗질 꼼꼼하게 해주게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좀 살짝 말라 있으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가면서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물 살짝 젖은 상태에서 해도, 안 그러면 원액 자체는 물을 살짝 타서 갖고 하셔도 돼요. 꼬덕꼬덕한 원액이 있고 좀 물처럼 된 원액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약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 구멍이 심하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약 이 정도도 충분히 잘 나오거든요. 정말 많은 7개 회사를 써봤지만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약은 항상 최소한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약만큼 바르고, 일반 파마하는 것처럼 많이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반 매직 하는 것처럼 그거 고려해서 약 도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0분 정도 열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저희는 습식 매직을 합니다. 습식 매직을 하는 거는 지금 열 자체가, 머리 자체가 열 처리를 돌린다 하더라고. 이 네이프 부분은 사실 열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나면 비닐캡을 좀 씌워서 돌렸는데, 하고 나면 지금 이 겉부분이나 이 속부분이 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혼합한 PPT 이런 것들을 겉부분에 좀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습식 매직을 당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 양은 한 100도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조금 섹션을 두껍게 뜨면 한 110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지 열이 약한지 안 약한지는 실질적으로 두피 쪽에 이렇게 대서 당겨서 보면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되면 만져보면 좀 뜨겁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훑었을 때 내가 손으로 만져도 뜨겁다 하지 않을 정도가 되시게 되면 됐거든요. 그래서 한 100도 정도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0도 정도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한 번씩 훑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덜미에 들어가지 않았던 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으시고, 그 다음에 섹션을 한 3cm씩 탈게요. 3cm씩 타서 하고, 자, 그대로 들어가서 이미 겉부분 다 지금 저희가 PPT를 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뿌리 부분 대고 그대로 천천히 열을 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트레이팅을 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한 1.5배 정도 더 결과가 더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뜨겁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만졌을 때. 그래서 한 100도 정도로 설정을 해서 만드시고 들어가서 해주십시오. 천천히 좀 곱슬이 심한 부분은 이렇게 천천히 열을 좀 뜸을 주시고, 손상이 좀 대부분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자,
들어가고, 자, 그대로 건강한 부분은 조금 더 뜸을 들이고, 손상된 부분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서, 예, 이제 열 처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열 처리하는 타임 같은 경우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시간을 기준으로 하시고, 머리가 그렇게 많이 손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열 처리가 1시간 하고 바로 이제 중간 30분에 이 작업을 해주시고 30분 더 돌리고 그 다음에 헹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손상된 머리라고 하게 되면 열 처리 30분에 이 작업을 해주고 자연방식으로 30분 더 보고 하시고 최소한 1시간은 꼭 채우시라는 거. 근데 케라틴 같은 경우는 일반 매직하고 다르게 매직은 케미컬이기 때문에 하시면 과연화가 있잖아요. 머리가 녹거나 이러는데 케라틴은 사실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두면 더 잘 나와요. 시간이 되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화가 없기 때문에 스텝들을 이용해서 이거 시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술 자체는 약이 비싸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다시 비닐캡 씌워서 열 처리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분 더 하고 그 다음에 헹구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직 작업을 다 했습니다. 저기 1차 습식 매직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끝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살짝 더 PPT 믹스한 PPT를 살짝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캡 씌우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열처리 3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처리 다 끝냈고요. 이제 물로 헹궈낼 건데 케라틴 같은 경우는 건강머리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좀 손상머리 같은 경우는 70% 정도 헹궈내고 하고, 바짝 다 헹궈놓고 시간을 오래 보면 1시간에서 뭐 2시간 보면 다 헹궈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헹굴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핀셋으로 처리해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물 틀고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온도 맞출 거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으면 온도 맞출 때 물이 다 식게 나가요. 끝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헹굴 건지를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카락을 그대로 올려서 묶으시고 그 다음에 온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두피 쪽부터 헹궈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양 그대로 헹구고 그 다음에 풀러서 이제 끝에 부분을 헹궈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곱슬이 심한 상태가 아니라 한 70% 정도 헹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70% 헹구고 한 30% 정도 남아있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 보면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나요? 크림. 예, 이 정도 지금 느낌이 남아있어야지 한 70% 정도 헹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머리를 다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프레스 작업을 할 건데, 프레스 같은 경우는 원도가 설정 같은 경우 저희는 180에서 190도 사이를 많이 합니다. 손상모 같은 경우 180에서 185도, 그다음에 광학모 같은 경우 190도인데 프레스 횟수하고 스피드를 조절해서 온도의 그 갭 차이를 저희가 많이 조절을 하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뭐 손상모는 130, 140 이렇게 많이 잡던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패널이 프레싱을 하면서 이동하는 속도로 많이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모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정도 프레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상모 뭐 7번, 그 다음에 극손상모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작업을 하는데 한번 시술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85도로 설정을 했고요. 뿌리 부분은 건강모고 밑에 부분은 이미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들어가는데 뿌리 부분 작업에서 들어가실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매직할 때는 이렇게 꽉 눌러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케라틴 같은 경우는 스피드로 해서 드라이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을 먼저 한 4번에 5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횟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부분 10번, 중간 부분은 7번, 끝 부분은 결국 5번 정도로 해서 10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보시게 되면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30% 정도 지금 케라틴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고 5번 정도 뿌리 부분을 훑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연기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뿌리 부분부터 끝까지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연기 나는 부분은 마스크를 꼭 쓰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마스크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쓰려고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스피드하게 작업을 해주시는데, 드라이 한다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매직 피는 게 아니고 드라이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해주시면, 지금 첫 단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 모든 작업을 다 완료하고, 이제 끝까지 다 하고,
보통은 이제 결과를 보려면 헹구고 이제 다시 오셔서 트리트먼트 바르고 이제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레진만 떼기서 보내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중화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샴푸를. 그러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케라틴이 조금이라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로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런티를 하기 때문에 안 봐도, 안 씻어내고 봐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샴푸를 하지 말고, 마지막 헹구지 말고 보내거든요. 집에 가서 이틀 후에 헹구라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좀 더 지속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프레스 작업하는 거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섹셔닝을 작업하고, 지금 머리가 케라틴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빗질이 상당히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전체적으로 굵은 빗살로 먼저 빗질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뿌리 부분 10회, 그 다음에 중간은 7회, 끝부분은 5회 정도로 작업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 부분 5번 정도 훑어주시고, 자, 눌러서 이렇게 프레스 작업을 하다 보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윤기가 나요. 예, 그 윤기가 그대로 샴푸하고 나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대로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뿌리부터 끝까지 가거든요. 뿌리부터 끝까지 가서 이 남아있는 케라틴을 태워서 날린다는 기분으로 해주시면 돼요.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꾸덕꾸덕한 느낌은 워시하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꼭 얘기하셔요. 그래서 꾸덕꾸덕한 느낌은 이틀 후에 샴푸하시면 다 사라지고 윤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시고 지금 시각상으로 보이는 이 윤기는 그대로, 네,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 5번, 그 다음에 연결시키면서 밑에까지 내리면서 총 한 10회 정도의 프레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기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작업하고 끝난 결과물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는 헹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고, 결과물을 보고 싶으시면 헹구고 트리트먼트 하시고 나오셔서 보내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걸 추천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내고 손님이 이틀 동안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또 마지막을 헹굼 작업을 않고 또 말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0분 이상은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시간이 도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은 똑같은데 결과물은 좀 더 나아지는데 마지막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하실 때 보면, 예, 하세요.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뿌리 부분에 지금 약재가 지금 30~4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이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사실은 햇빛에 비춰보면 윤기가 나야 되거든요. 광택이 나요. 이렇게 약 자체가 압착으로 해서 꽉 눌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광이 나는데, 프레싱이 제대로 한다면 광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안 보이는데 햇빛에 비춰보면 프레싱이 잘 된 데는 광이 보여요. 그래서 힘 주면서 이렇게 훑듯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은 중간부 이 뿌리 부분에 머리가 잘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꽉 눌러서 스피드하게 피시고, 광택이, 표면에 광택이 많이 나야 돼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광택이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했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펴고 있습니다. 지금 프레스 작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레스 작업 하기 전에 머리 샴푸하고 나와서 지금 머리에 그 열보호제 같은 거 있으시면은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열보호제 같은 거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고, 뿌리 부분을 좀 압착해서 꽉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밑으로 뿌리 부분 한 5회, 그 다음에 뿌리 부분부터 중간까지 7회, 그 다음에 뿌리 부분부터 끝까지 해서 3회 정도 하시면은 뿌리 부분 10번, 중간 부분 7번, 밑에 부분은 3번 정도 작업이 되는데, 그 횟수를 늘리면 늘리고, 보시게 되면 꼭 광택이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광택 나잖아요. 근데 뿌리 가까이는 보면 광택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택이 나야 돼요. 프레싱 할 때 광택이 꼭 나게끔 작업을 해주셔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열보호제 꼭 쓰시라는 거. 그래서 머리 말리기 전에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 말리시고 이렇게 프레싱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뿌리부터 자, 끝에까지 지금 시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잘 나왔고요. 되면 이렇게 뿌리부터 이렇게 되고,
머리가 이제 헹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서 이틀 동안 샴푸하지 마시라고 고객님한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윤기, 보시겠죠? 엔젤링 보이죠? 지금 이 윤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디자인들 미용과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